다음에 리벌브. 지금 필요가 없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면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비교하면서 봐야 되니까 컨트롤 Z, 컨트롤 C, 컨트롤 V 사이즈 여기다가 이렇게 요것도 뭔가 단면 같죠. 리벌브는 중심축을 가지고 정해진 중심축을 가지고 회전시킵니다. 엑시스 축을 선택하라고 나오죠. 이렇게 돌리면 축이 나오죠. 거기 가는 길에 솔리드가 있으면 저 어떻게 빼고 그럽니다. 자, 이때까지 이 솔리드의 모서리를 가지고 축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저쪽에 더 큰 축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됐습니다. 이걸 프로파일 선택, 축 선택, 돌리기. 더 크게 둘러가죠. 밖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것과 이게 거리가 반지름이 되겠죠. 더 멀리 더 많이 크게 하고 싶으면 더 중심축을 멀리 하고 가깝게 하고 싶으면 가깝게 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고, 만약에 도자기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단면을 만듭니다. 도자기 단면을 일단 윗면에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ES 키를 누르고 끝냅니다. 그 다음에 자유곡선으로 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요 선에 연결해서 계속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요 선을 클릭해주고 끝점을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멈춥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직선으로 마무리하려고요. 그래야 폐곡선이 되죠. 자, 이렇게 폐곡선이 돼야지 형상이 만들어지겠죠. 리벌브도 마찬가지로 폐곡선이 돼야지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ES10 끝내고 리벌브 그래서 프로파일 선택 후 엑시스를 선택하면 이렇게 뭔가 변화가 일어났죠. 여기서 360도 360 입력하고 이거를 뉴 솔리드 하면 이렇게 약간 이상한 항아리가 됐네요. 이런 식으로 항아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심축을 어디다 두냐 이것도 중요하고, 아까 스케치를 봤듯이 스케치는 항상 폐곡선이 돼야 되는데 폐곡선이 되려면 해당 이미 그려진 스케치를 클릭해서 연장해서 그려야 된다는 뜻이 따로따로 그려서 안에 색깔이 하늘색으로 변하지 않는 폐곡선은 스케치는 형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리벌브, 스윕, 익스트루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러프트. 어떻게 보면 모든 형상은 이 단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단층 촬영하는 것처럼 그 단면들을 모두 사람이 일일이 그려가지고 연결한다 그러면 입체가 되는 거죠. 마치 등고성처럼. 그런 생각으로 형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타원으로 일단 하나 단면을 먼저 베이스가 되는 스케치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다음에 스케치를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위로 좀 올립니다. 한 3개 정도 만들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 그다음에 얘네들을 크기를 좀 줄여줍니다. 저기에서 컨텍스트 메뉴에 보면 스케일이 있습니다. 위에 병이라고 생각하고 위는 조금 줄이고 밑에도 병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바닥처럼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로프트는 바로 이렇게 회곡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개를 같이 선택해서 할 수, 3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3개를 하나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르면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Shift 키 누르고 두 번째 선택하고 세 번째 선택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로프트 선택하면 이렇게 3개의 커브를 지나는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점을 집어가지고 옮기거나 하면 약간의 변형을 줄 수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와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프로파일 1과 프로파일 2, 프로파일 3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형상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점도 주의하시고, 또 이렇게 윈도우로 이렇게 다 선택해서 하면 될까요?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한듯이 순차적으로 선택해야지 만들어집니다.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둘, 셋. 다음에 로프트 여기 컨텍스트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컨스트럭트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모디파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디파이, 형상을 만드는 기능과 수정 기능, 모디파이가 수정이라는 뜻이, 기능은 항상 3D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항상 있습니다. 여기도 모디파이도 기능이 이렇게 많지는 않는데 어쨌든 최소한의 필요한 기능들은 있죠. 자, 먼저 모디파이는 기본 형상이 있어야겠죠. 기존에 이 기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프레스풀 면을 선택하면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렇죠? 얘를 잡아서 느리거나 줄이거나 하면 형상이 바뀝니다. 밑으로 내려갈 데가 없죠. 이 프레스풀이 상당히 유용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잘 쓰셔야 돼요. 프레스풀은 여기 컨텍스트 메뉴에도 나옵니다. 맨 앞에 나오죠. 프레스풀은 기존의 형상을 선택할 때 나오는 게 프레스풀이고요. 지금처럼 스케치에서 3D를 만드는 형상, 그는 익스트루드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나오는 게 바로 프레스풀입니다. 뭐 항상 윗면만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옆면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꺾인 면이 있다 그러면 이 면도 프레스풀이 됩니다. 자,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이거는 이
친구가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액션이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풀은 저렇게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둥근 측면도 프레스풀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있다. 요 면의 두께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프레스풀로 요 면만 선택 후에 누르든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프레스풀이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트위크는 뭐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사실 실제 모델링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면 자체를 왜곡시키는 그런 기능이에요. 근데 이 왜곡시키는 그 방향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질 만큼 일관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트위크 차라리 프레스풀은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다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는 만약에 이런 각도 측면에 이런 각도를 가지는 면을 만들고 싶으면 이쪽 면이 바닥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얘가 계산을 못하고 단순히 이렇게 움직이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정을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확한 취소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효용성이 없는 그런 기능입니다. 또 프레스풀과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트위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스플릿 페이스. 스플릿 페이스는 자르는 건데 자르는 게 완전히 케이크를 만약에 예를 들면 케이크를 완전히 절단해서 반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케이크에 그냥 위에 살짝 칼집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를 먼저 선택하고 스플리팅 엔티티스 라인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자를 거다 라는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화면 뭐 아무데나 클릭하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스만 잘렸습니다. 이 솔리드 전체가 잘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페이스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가지고 어떤 액션을 주겠다 하면 프레스풀이 일단 가능하고요. 프레스풀로 당기면은 아래로 당기면은 계단처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면 트위크가 되는지 봅시다. 트위크도 되겠죠? 돌리면은 이쪽 면만 해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쓰이는 거는 3D 모델링 할 때 단차를 주는 거, 아까 계단처럼 단차를 주는 거 특히 많이 쓰는 게, 만약에 이 원통에 맞는 뚜껑, 본체, 저게 뚜껑이다 그럼 저게 대략 맞는 부분에 대해서 본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센터에 만들고 지수대로 원을 하나 만든 다음에 스플릿 페이스 identity OK 그 다음에 얘를 플레스풀로 요것만 이렇게 내리면 단차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케치를 잠깐 끄겠습니다. 이게 화면을 이렇게 작은 화장품 통 같은 그런 모양의 솔리드 만들 수 있죠. 만약에 얘를 단차로 이렇게 스플릿하지 않고 만든다 그러면 큰 실린더, 작은 실린더 두 개를 따로 만들어서 합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유용한
많이 사용하는 빈도는 많지는 않지만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특히 제품 모델링 같은 거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필렛은 우리 팅커캐드 할 때 이 필렛 기능이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필렛은 꼭지점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사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모서리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죠. 하지만 팅커캐드는 폴리곤 베이스라서 모서리가 무수히 많아서 모서리만 선택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메타 못닫기라는 그런 형상으로 빼기를 했었죠. 자, 이 솔리드의 그 가장 편리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못닫기, 모서리를 둥글게 하거나 각을 주거나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요 R 값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경고 메시지가 나왔죠.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면 유사 하나씩 복사하겠습니다. Ctrl C, Ctrl V, Ctrl C, Ctrl V. 컨트롤 V. 자, 필렛을 선택 후에 솔리드 하나나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얘들은 이 기능은 모서리에만 적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해당 모서리는 다 선택이 돼요. 그래서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에 가깝게 변하고 원하는 R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전체가 둥글둥글한 주사위 같은 형상이 되죠. 요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얘 값과 얘 값의 중간치로 자동 계산하는 모서리죠. 네, 이번에는 그러면 윗면만 한번 해볼게요. 윗면만 선택하면 또 이렇게 위쪽만 하겠다 그러면 일단 필렛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이 모서리를 따로 선택하는 게 더 좋아요. Shift 키 누르고 한 번, 두 번, 4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필렛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옆에 세워져 있는 수직 모서리도 다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네들까지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윗면만 선택할 거면 처음부터 모서리로 선택하고 필렛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템퍼는 못닫기죠. 전체를 선택하고 그러면 이렇게 직각으로 평면으로 만들어줍니다. 저쪽까지 선택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모서리만 선택 후 Shift 키로 계속 연장해서 선택 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형상 만들 때 이 필렛 같은 거 상당히 유용하죠. 많이 쓸 겁니다. 저렇게 형상을 직각으로 이렇게 모서리 뾰족하게 이제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스플릿 솔리드. 아까 스플릿 페이스였는데 얘는 스플릿 솔리드네요.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얘는 솔리드 전체를 잘라주는 거죠.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요? 이것도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바디 스플릿 잘라낼 솔리드를 선택 후에 페이스
스케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OK 하면 이렇게 잘라집니다. 마치 케이크를 싹둑 잘라내듯이 이렇게 커팅을 해줍니다. 두 개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뭐 아까 솔리드 할 때 subtract냐 intersect냐 할 때는 얘네들은 한쪽만 형상을 남겼는데 얘는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거죠. 스플릿 솔리드 다음에 쉘이라고 있습니다. 쉘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솔리드 기능 중에 또 가장 유용한 기능이죠. 자, 평면 페이스를 선택 후에 컨텍스트 메뉴에 보면 쉘이 나옵니다. 쉘 파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파줍니다. 금방 몇 초 안 돼서 그렇다 나무 상자 하나를 만들었죠. 자, 그런데 쉘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익스트루드로 머지에서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의 솔리드죠. 얘를 만약에 윗 페이스를 선택해서 쉘을 하면 자, 이렇게 보이세요? 네. 안쪽까지 다 파이긴 하는데 문제는 이 벽 자체에 대한 일정하게 똑같은 두께로 자르기 때문에 이쪽 직각으로 난 구멍만 자르고 싶다 그러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딱 Outlines Only를 선택하면 이렇게 안쪽을 볼 수 있죠. 뚫리는 부분은 이렇게 직각을 해서 여기에 구멍만 내고 싶은데 얘는 그냥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일정한 두께로 다 이렇게 파버립니다.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래서 별도 쉐입을 만들어서 빼내야 되는 그런 작업이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패턴은 동일한 형상을 동일한 개수 또는 지정된 개수, 방향 등으로 반복 복사해주는 기능이죠. 우리 썼던 컨트롤 C, 컨트롤 V를 수없이 많이 해서 직접 수작업으로 복사를 해도 상관없는데 하는 양이 많을 경우에는 패턴 기능을 사용합니다. 직선, 수직, 수평으로 복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중심을 축을 통해서 회전시켜서 복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라인을 따라서 복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미러링 방법, 여러 가지 4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아마 중에 하나를 많이 쓰겠죠. 그리고 이 패턴을 할 때는 만들 때는 솔리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스케치를 패턴으로 쓸 경우도 있습니다. 스케치 패턴을 할 때는 먼저 또 주의사항이 있는데 스케치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치는 실행을 하면 어디다 그릴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 드로잉 작업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아직 스케치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릴 수 있죠. 근데 종료를 안 하고 계속 그렸더니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을 합니다. 지울 때도 하나만 선택해도 다 지워지죠. 그러면 따로따로 그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종료. 다시 그리고 이게 종료. 다시 이렇게 매번 그려주면 얘가 개별 스케치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상관없는 경우도 있는데 개별이죠. 이렇게 그럴 때는 뭐만 그리면 한꺼번에 그려지기 때문에 얘는 또 이쪽에 들어갔네요. 어쨌든 요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됩니다. 그러면 패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요 렉탱글러 패턴을 선택하고 솔리드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 패턴은 스케치나 요 메뉴에 있는 패턴 사용하지 마시고 이걸 클릭하고 서브 컨텍스트 메뉴에 나오는 패턴 요걸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스케치 선택 메뉴 잘 읽으셔야 돼요. 스케치 선택하라고 그러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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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이 상태에서 디렉션 방향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방향을 선택할 때 한쪽 뭐 수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한쪽의 방향과 일치하는 스케치를 클릭하고 한번 클릭합니다. 이것도 보면 어떤 바닥 베이스를 먼저 선택하고 해당되는 스케치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인식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선택이 잘 되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옵니다. 화살표를 들어가면 그 방향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겁니다. 쉽죠? 또 숫자를 바꾸면 숫자 바뀐 대로 또 늘어나죠. 이렇게 해서 완료해서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패턴이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은 다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큘러 원을 하나 그려주고 원과 인접해서 스케치 하나 만들어줍니다. 요거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같은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서큘러 선택 후에 아니죠? 요 안에서 선택하라고 했죠. 선택 후에 스케치 라인 선택 후 센터 포인트 이렇게 개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방향이 아니라 개수만 선정하면 되죠.